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대한민국, 그 현실은 어떨까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원하는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좀 그 기회의 격차 부분에서도 가닿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그리고 좀 이렇게 삭제되었던 비진학 청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비진학 청년이라는 단어도 사실 맞는가 뭐 이런 사실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차별의 굴레, 그 비진학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서 이야기 듣고 같이 정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잉학력 시대에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차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 노동시장에서 차별적인 위치에 있다는 증명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졸자를 기준으로 100이라는 기준을 주고 이 사람들이 받는 학력별로 시간당 임금 총액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문대졸은 76% 정도밖에 안 되고 고졸은 65%, 그 중졸 이하는 54% 정도밖에 임금을 못 받는 거죠. 학력에 따른 그 임금 차별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그 시스템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특성하고 출신 취업자가 겪는 차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력 차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대졸과의 차별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름 대신 땡땡상고, 땡땡공고라고 불리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덜 배운 애, 대학 안 나온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등 직장 내 학력 차별 폭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직장 내 고졸 차별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입니다. 2019년 기준 고졸은 평균적으로 대졸의 65% 임금을 받고 또 40시간 초과 근무 비율이 대졸보다 20%나 더 높았습니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전공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잡다한 일을 맡는 것입니다. 고졸의 담당 업무를 보조 업무로 인식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우리 사회의 악습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학은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학업이 길이 아닌 기준이 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어떤 청년들에게는 유언한 일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재밌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스트롱 타이, 윅 타이라고 해가지고 강한 연대, 그 다음에 약한 연대라고 얘기하는데 가족, 친구, 친척처럼 그 집단의 유사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스트롱 타이 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졸 이하의 그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을 때 가족 친지 소개로 추천받는 비율이 대졸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은 스트롱 타이에 의해서 이제 그 일자리를 구하는 거고요. 고졸 이하의 친구들의 이 스트롱 타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부모님이 저렇게 서포트를 해주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유사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똘똘똘똘 뭉치면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좁고 굉장히 한정된 정보만 받아요. 그 자원이 없는 거죠. 자원이 없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강한 연대를 갖는 거니까 사회적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좀 가장 먼저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대학에 가면은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그래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좀 어떤 책임에 대한 좀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대학에 안 가게 되면 너 대학도 안 가니까 돈이나 벌어와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좀 전망을 가지고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환경이 좀 부족한 상황에 놓이기가 쉽다고 느꼈고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떻게 나를 증명할 거냐? 이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학을 졸업해도 학과와 무관하게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동료들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뭔가 연구를 하거나 어떤 전문 분야의 전문성을 띠는 일은 아니라 충분히 노력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함께 하면은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를 충분히 역량을 다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해서 열심히 좀 증명을 계속 하려고 노력해왔던 것 같고, 이거는 이후에도 저의 남은 과제이지 않을까? 청년들은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고 또 한편에선 일꾼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어쩌면 대학에 집중된 인재 양성의 불균형과 진학 여부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 인식이 문제의 핵심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런 청년분들의 대부분이 공감하셨던 것이 이제 어떤 본인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런 성장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대학에선 학년이 올라가고 학점을 받고 뭐 대학 졸업장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제가 뭐 20대를 어떻게 살았냐라고 이제 누가 질문하면 저는 19살 때 뭘 했고요, 20살 때 뭘 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구구절절히 서사를 매번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내가 성장할 수 있는데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도 찾기가 어렵고, 좋은 정책과 좋은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에게 부족한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소외된 개개의 청소년들이 일단 되게 좋은 조합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나를 증명할 거냐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 사실 이게 비진학 청년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사회적으로 좋게 평가받는 대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 역시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에는 이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브랜딩할 것이냐, 혹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이냐라는 그 압박감에 좀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로 우리 사회가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정책을 설계하고 담론을 구체화해 나가는 그 과정이 앞으로 많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야의 일이든 꼭 필요하며 그 일에 이루어가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학업 수준은 그 사람이 지닌 능력과 인품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양한 인재 양성 제도와 이를 인정하는 사회 인식의 전환은 시대적 요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헌법에 명시된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